조선 기억하십니까? 2023년 신림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공격했죠. 한 분이 돌아가셨고 세 분이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결과는 무기징역이었죠. 최원종 2023년 서현역에서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셨고 12명이 중상을 입었죠.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이은혜 가평계곡 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훼손 범행을 저질렀던 정유정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앱을 이용해가지고 했던. 그리고 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했던 고유정 무기징역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흉악범들 다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기억하실 만한 사건들 몇 개만 먼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다 무기수입니다. 연쇄살인을 저질렀나요? 아니요, 연쇄살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죠. 공통점은 전부 무기징역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얘네들 2026년이죠? 지금 출소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무기수잖아. 무기수가 왜 출소를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에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지. 우린 다 기억하고 있죠. 얘네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한 20년 정도 지나서 출소하면 괜찮을까요? 이것도 아마 우린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젊은 친구들은, 더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죠. 걔네들이 그때 출소하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가요? 무기수인데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기수가요. 출소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출소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제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울산에 연쇄살인마가 출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게시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가능한 얘기일까? 아니, 보통 저희가 과거 전과들을 보게 되면 사람을 한 명 살해했을 때 우발적 살인 같은 거 뭐 크게 붙어있지 않을 때 뭐 그럴 때 가끔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죠. 저희가 살인 재범 이런 거 많이 찍었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애가 출소해서 또 그러더라, 잘못된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연쇄살인범이라고 적혀있길래 아이 설마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출소를 해?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울산에서 2002년 당시에 2건의 일반 살인이 아닙니다. 강도 강간 살인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성범죄, 강도 혐의, 절도, 연쇄 범죄입니다. 그런 끔찍한 범행을 계속 저질렀던 최모 씨가 출소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우선 이 제보를 받고 나서 이거를 믿어야 되나? 저의 입장입니다. 연쇄살인마를 출소시킨다고?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리고 특히나 성범죄가 껴있는데 내보낸다고? 안 그럴 텐데? 에이 설마 라는 생각이었죠. 우선 작성해주신 원래의 사건을 찾아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사가 몇 개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2002년 월드컵 딱 그때였거든요. 한창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딱 2002년 한일 월드컵에 껴있을 그 당시입니다. 기사가 진짜 몇 개 없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2002년 6월 16일 날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만 나이 24세 최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2건의 연쇄살인, 40여 회의 강절도 범행을 저지른 자다 라는 내용이었죠.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6월 14일 오전 5시에 울산 동구 교동의
한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둔기로 살해를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5월 21일 새벽 3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끔찍한 행동을 하고 살해한 뒤 달아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훔쳤던 돈이 약 70만 원인데 그 중에 20만 원이 10만 원권 수표 2장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당시에 면식 관계 아닐까? 비면식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표를 지급정지 신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불정지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쓰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표를 쓴 놈이 나타났죠. 편의점에서요. 그걸 역추적해 약 20일간 잠복 근무 끝에 검거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6월 14일 피해자도 나타난 겁니다. 6월 14일 피해가 발생한 이틀 뒤였던 16일 새벽 4시 울주군 범서에 있는 모 PC방에서 최 씨를 검거하게 됩니다. 실제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건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아마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판례집에 있는 사건 위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1심 내용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2002년 10월 11일 판결문이었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판결문. 실제 사건이고 처벌이 됐다는 뜻이죠. 죄명이요. 강간 등 살인, 특수 강도 강간, 강도 상해, 강도, 특수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정말 죄명이 많지요. 끔찍한 범죄 행위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은요, 여러 명일 때 그래요. 피고인이 여러 명이면 죄명들이 여러 개가 끼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단 한 놈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무직, 이름은 최모 씨. 당시 나이 만 24세. 1심 재판부는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냥 넌 사람 새끼 아니야. 사형. 결론이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까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미 96년에요. 대구고법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97년도에 또다시 절도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깨지죠. 깨져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얘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유흥비요. 돈이 없으니까 유흥비 마련을 위해 그냥 비어있는 가게, 사람 있는 가게,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돈이나 뺏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1년 11월 말부터요. 2002년 5월 29일 검거되기 전까지 9차례에 걸쳐 절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그 절도를 저지르는 중간이죠. 범행은 진화합니다. 2002년 3월 중순 새벽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살려놨습니다. 이유는 지 얼굴 못 봐서요. 그리고 2002년 4월 20일 새벽 3시 30분경 이때도요. 한 가게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합니다.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막 때리고요. 주먹과 발을 이용해 공격을 하고, 그런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흉기로 귀와 손을 찌릅니다. 그리고 반항을 제압한 뒤 끔찍한 행동을 하고 돈을 들고 달아납니다. 최 씨의 범행은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얼굴을 안 보면 살려줬습니다. 얼굴을 보면 죽입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피해자에게 행동을 할 때 불을 다 켜놓은 게 나중에 수사 결과로 밝혀졌어요. 불을 끄고 하는 게 아니고요. 켜놓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2002년 5월 21일입니다. 또다시 돈이 떨어지자 울산시청 일대를 좀 돌아다니다가 20일 다음날 넘어가는 새벽 3시경 한 집을 침입합니다. 그쪽에서 누구냐, 도둑이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그냥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어요. 얼굴,
가슴, 배 그냥 폭행입니다. 결국 기절을 합니다. 이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었던 돈들을 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피해자가 깨어난 건지 고통스러움 때문에 앓는 소리를 낸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얼굴 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폭행을 가합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렇게 피해자를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요.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유 혹은 상대방이 좀 만만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그냥 무작위로 때린 다음 돈을 뺐습니다. 이 범행도 오해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2002년 6월 2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또다시 범행 대상의 가게를 확인합니다. 들어갑니다. 피해자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요. 도주합니다. 앞서 발생했던 살인사건이 있었죠. 그로부터 약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2002년 6월 5일 또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폭행을 했던 거죠.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 들어가서 계단부터 폭행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때 피해자가 저항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굉장히 심하게 하자 최 씨는 그대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앞에 세워놨던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도망을 딱 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나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은 몰랐던 겁니다. 못 봤으니까 얼굴을. 지금 자신한테 그 행동을 했던 가해자 최 씨가 그 오토바이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요. 그냥 빨리 나와서 범인이 멀리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바로 앞에 시동을 건 그 가해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최 씨가요. 이거다. 데려가서 마저 범행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뒤에 태웁니다. 친구 집에 데려다달라 라는 요청을 듣고요. 다른 쪽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폭행 그리고 끔찍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최 씨는요. 내 얼굴을 봤다라고 확신했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탔으니까.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요. 피해자분은 생존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은 강간살인 미수건인데 실제 최 씨는 죽일 생각이었던 겁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던 거죠. 피해자분은. 극적으로 생존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최 씨의 입장에서는 살인범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 범행이 있은 지 불과 9일 뒤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또다시 죽입니다. 최 씨는요. 불과 7개월입니다. 출소하고 7개월간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강간 등 살인, 미수를 포함해서 총 3번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한 분이 극적으로 생존하신 건 최 씨 덕이 아닙니다. 이거 까딱했으면 이분도 큰일 났던 거죠. 3건의 연쇄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강도 강간 3번, 강도상해 5번, 강도 2회를 저지른 연쇄범입니다. 제가 이걸 읽고요. 충격 먹었어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 새끼로 보이세요?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범행 수법도 진짜 잔인합니다. 미리 준비했던 망치로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손발로 무참히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이 환하게 켜진 상태에서 끔찍한 짓을 저질러요. 계획적이고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다 라는 게 재판부 판결문에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행 목적도 유흥비 때문이다 라고 적혀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살인미수 피해자분은요.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아 심한 기억상실증까지 걸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역겨운 게 있어요. 최 씨가 범행 기간 내내 날짜 시간 보면요. 교회를 겁나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참여했나 봐요. 얘 이러면서 범행 저지른 겁니다. 실제로 얘가 검거됐을 때 경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나 검거 안 됐으면 계속 했을 거다. 그러니까 연쇄범 인정하는 거죠. 재판부도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해서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높고 나이가 만 24세밖에 안 되지만 얘는 교와
그딴 거 안 된다. 1심 사형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게 사형 선고 받는 거 맞지요? 사형 판결 잘못된 건가요? 이게 사람 새끼로 보이십니까? 만 24세에 범행 저지르고 징역이 집행유예가 깨져서 살다 나온 새끼가 정신 못 차리고 범행을 점점 진화했고요. 경찰 앞에서 나 안 잡았으면 더 죽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새끼 아니죠. 항소합니다. 2심도 또한 개소리 하지 마. 넌 사람 새끼 아니야. 똑같이 판단합니다. 사형을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때립니다. 사형은 너무하다. 파기환송. 그렇게 2심으로 다시 내려오게 됐던 거죠. 2003년 10월 23일 최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파기환송심입니다. 파기환송의 결과는요,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의 이유를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국룰이죠. 최 씨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누나와 함께 살았으나 부친의 지나친 음주 습벽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가 이혼했고, 이게 뭔 상관이죠? 아, 이런 것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최 씨는 고모 댁에서 생활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중단하고 중국집 배달원 등으로 일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등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한 점. 이거 이렇게 성장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게 뭔 상관인데요? 이렇게 살면 사람 죽여도 되는 겁니까? 사람 아닌 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여할 기회를 주는 이유가 이겁니까? 그 이후 전과로 3년 복역하고 출소한 뒤 포항에서 아버지랑 생활하다 울산에 있는 사람 누나의 부탁 때문에 가서 일을 도와주며 생활했다. 이게 왜 감형의 이유인가요? 아니, 일하면 감형인가요? 그러다가 2001년 12월 14일 교통사고를 당해 2002년 3월 4일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까지 6월 14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치료비, 생활비, 도움받을 곳이 없어 자포자기의 심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된 것으로 보이고, 유흥비라며 판결문에 적혀있잖아. 유흥비 만원 때문에 그랬다고. 지 병원 가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다고요? 와, 그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는 데는 몸이 펄펄, 몸 건강한 것 같은데? 몸 어디가 문제인데요? 사람을 그렇게 때려서 살해를 했는데 어디가 도대체 그렇게 아픈 건가요? 뼈가 나간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못 걸어다니거나 못 뛰어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지른 범행만 보더라도.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최 씨가 한번 나쁜 길로 접어들게 되자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연이어 이 사건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으로 보이는 점. 연쇄 범행을 이렇게 옹호해 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강호수는 왜 사형이에요? 유영철 왜 사형 줬어요? 이거 대입하면 똑같잖아요. 가정환경 불우했고 뭐 힘들었고 제어를 못했다. 점점 한 거다. 뭐 그럼 그렇게 얘기할 거야? 똑같은데? 그리고 최 씨의 어머니가 책임지고 교화 개선시키겠다고 한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해서 사형은 너무하다. 아,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못 주는 이유가 지금 이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입니다. 네,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저희가 제보를 받았던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함부로 따질 수 없습니다. 조선, 최원중, 이은혜, 고유정, 연쇄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무기수들입니다. 연쇄 강간살인을 저질렀던 새끼도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제게 온 제보가 뭐였다 그랬죠? 출소했다고요. 아니, 제가 앞에 그 얘기를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조선, 최원종, 이은혜, 고유정이 출소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새끼가 있습니다. 이 새끼가 출소한다고요. 피해자 아무도 모르게요. 에? 당시 나이 만 24세, 지금 나이요? 만 48세입니다. 48세 나이로 세상에 다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와보겠습니다. 저에게 왔던 제보, 출소 의혹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름하고 사건 번호를 조회를 다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제가 사건 번호 뒤에 건 가렸습니다. 2014 전초 그 최모 씨 2024년 7월 19일 접수가 됐고 25년 2월 13일 날 인용되었다라고 적혀있죠.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리다 보니까 부산고등법원 이첨산 노, 이게 원래 본안 사건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밑쪽이요. 본안 사건? 그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앞에서 읽어드렸던 대법원 파기환송심 사건이요. 그 끔찍한 범죄 저질렀는데 파기환송됐다, 그 사건 얘기입니다. 아, 그럼 이 사건이 본안인데 뭐가 하나 붙었구나. 전초, 그 밑에 보면 25 초기 뭐 이런 거 붙어있죠. 전초? 초기? 이게 도대체 뭐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쉽게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사건들 보면 뭐 고합, 고단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뭐 대법원이면 노자 붙어있고 막 이런. 근데 전초? 초기? 이거 뭐지라는 거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좀 독특한, 잘 하지 않는 형사 신청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초는 전자청구 사건의 약자입니다. 전자청구 사건. 검찰이 피고인 최 씨에게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는 재판을 연 겁니다. 이거 하게 해주세요. 얘 전자장치 부착해야 돼요 라고 법원한테 얘기해서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초기라는 말은 형사신청 사건 약자인데 전자발찌랑 함께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관찰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게 함께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 그럼 전초의 초기 이거 뭐예요? 전자발찌 부착해주세요. 보호관찰도 해주세요. 아니 무기 쓴데 이걸 왜 해요? 아니 사형 무기 이렇게 나왔던 새끼 20년 이상 안에 있었던 새끼인데 이걸 왜 하냐고. 20년? 아, 검찰이 이걸 왜 신청했을까요? 나오니까요. 냅두면 그냥 나가니까. 얘 그냥 내보내면 안 되니까 전자장치라도 부착하고 그럼 내보내세요 라고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인용해 준 겁니다. 전자장치 부착하고 나가라. 제가 이거를 좀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가석방 했습니까? 교정당국이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제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진짜 가석방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날짜를 보면 마지막 최종 인용이 2025년 3월이죠. 지금 얼마나 지났죠? 1년 3개월 지났죠. 대부분 통상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청구가 소급 조정으로 청구가 되면 1년 이내 가석방될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즉 최 씨는 지금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80% 이상의 확률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예요? 그동안 주거지로 보면 울산 아닌 포항이겠죠. 울산 아닌 포항일 거예요. 야, 걔 얼굴이라도 알아야지. 성범죄자 알림위에 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름을 알려줘야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다면요. 이게 2002년 범행이죠. 신상 공개 소급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게 2006년 6월 이후부터 범행을 저지른 애들만 성범죄자 알림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얘 2002년이에요. 그래서 얘는 성범죄자 알림 2에도 등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출소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요? 절대 알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부릅뜨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법무부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건들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구글에다가 가석방 심의서라고만 쳐도 이거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법무부에서 올려놓는 가석방 심의서라고 적혀있죠. 이건 심의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회의록이라는 거 있죠. 이 회의록은요, 거기에 가석방 심사관들이 나눈 대화들도 함께 속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누가 동의해서 나갔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거 하나 보이십니까? 작성일 전부 다 2026년으로 쭉 되어 있죠. 근데 회의록이 공개된 건 언제 거죠? 5년 전 겁니다. 즉 회의록 공개는 5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공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가석방 심의서 한번 봐볼까요? 2026년 4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보기 누르면 나오거든요. 아, 가석방 신청 참 많네요. 일반 수용자, 장기 수용자, 상정 29, 소개 31. 여기 심사 보류고 있죠. 그 중에 적격 판정받은 애가 10명, 부적격이 2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명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건 장기 수용입니다. 그냥 뭐 오래 있는 애들인 거겠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게 아니죠. 야, 무기수도 진짜 나오는 거 맞아? 나오더라고요. 언제요? 우리 그런 영화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 그 영화들 보면 꼭 막 죄수들이 막 이번에 뭐가 있는데 특사로 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전 그런 얘기가 왜 나오나 했어요. 볼까요? 부처님 오신 날 겁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가석방 심사위원 심의서 눌러보면요. 단어가 하나 바뀌어 있죠. 무기, 장기 수용자. 누가 포함되어 있죠? 무기요. 이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무기수 11명, 적격 11명을 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안에 지금 무기수가 몇 명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무기랑 장기 수용자 포함해서 11명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수 몇 명 나왔는지 저도 몰라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또 언제 또 특별 가석방이 있었을까요? 정기 말고요. 3.1절 기념이 있었습니다. 3.1절 기념을 가서 확인해봤더니 이때도요. 아, 이건 21년 겁니다. 회의록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 정기 가석방 심사 2026년 3월 3.1절 기념 심의서 보겠습니다. 무기 장기 수용자 적격 13명. 이때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무기수 포함되어 있다면.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모 기념, 특별 이런 거 정기 말고요. 정기가 아닌 내용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 기독탄신일 기념 가석방 심사 심의서 무기 장기 수용자 121명 중 절격 12명 여기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최씨는 3월달에 최종적인 게 끝났거든요. 2025년 3월에요. 이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안에는 나오니까요. 80%의 확률로요. 연쇄살인마가 나온답니다. 연쇄살인마가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확실한 건 거기까지는 알 수 있죠. 나왔습니다. 80%의 확률로요. 그럼 20%의 확률로는 뭘까요? 아직 감옥에 있을 수도 있죠. 나올 준비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얘만 있을까요? 제가 이번 제보 받고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은혜도 얘기했고 고유정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죠. 예전에 이거 좀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가짜 유령회사 만들어가지고 여직원 채용한 다음에 토막살인 저지른 새끼 있어요. 걔도 1, 2심 사형이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가명 때렸어요. 그게 2023년 8월 15일에 출소했습니다. 8.15 특사로요. 이런 애만 있는 것 같으세요? 정말 많습니다. 이걸 언제 알죠? 수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공개를 안 해줍니다. 수년이 지나면 회의록을 통해 알거나 제보를 통해 알거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조선 20년 뒤에 가석방 될 수 있겠네요. 최원종 20년 뒤에 가석방 될 수 있겠네요. 이은혜 20년 뒤에 가석방 될 수 있겠네요. 고유정 20년 뒤에 가석방 될 수 있겠네요. 니들이 좋아하는 법의 형평성이면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연쇄살인마도 소리 소문 없이 풀어주는 나라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